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면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이틀 전에 저희 뵀었을 때 면담이 끝나자마자 올라왔던 사진 한 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설마 제로 땡땡일까 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맞았죠. 완전히 한동훈 네, 대표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아주 형편없는 대우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일부러 기획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네. 국민의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나한테 뭔 말 한다고? 해봐라. 내가 네 말 들어주나. 하여튼 나는 너를 싫어해. 인정하지 않아.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획된 거라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를 했었어야 됐던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에서 얻는 건 뭡니까? 얻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너 입도 뻥끗하지 마. 자꾸 왜 네가 잘 아는 사람이 왜 자꾸 왜 김건희 여사 갖고 이래라 저래라 왜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요. 예. 이 정권이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언급조차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초창기에 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만 꺼내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좋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대통령실 비판하는 거는 좋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름도 꺼내지 말아라.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몇 번 받았거든요. 아,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민감도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형수 뭐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네. 네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준 거고 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한테도 준 거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도 준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국민은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면담 이후에 여론이 더 악화된 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 있는 중이고 네. 대통령실도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바보들이죠. 그러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네. 대한 평가는 해도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라는 게 네. 그렇다면 그 위쪽에 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박정희 앵커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총선 전에 2월 달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막 얘기하는 거를 평론가들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많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죠. 근데 네, 이제 총선 막쯤 해가지고 막 이제 김건희 여사 자유롭게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그만큼 오르내리는 것조차 상당히 좀 꺼려했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이제 뭐 뚝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달라, 하지 마라. 음,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을 했다면 그 기획 의도는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면담 후에 이틀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이제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요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됐대요. 아, 질렸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다, 당황스러웠다. 완전히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멘붕까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뭐 브리핑 정도는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것까지 그렇죠. 그냥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할 말이 네, 없어서 그냥 박정아 비서실장 브리핑 시켰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제부터 슬슬 나오는 얘기가 완전히 그냥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우와 대우를 해주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답니다. 그래서 질려버려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했다라는 뒷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좋아, 나도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내가 보수파의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만찬 소집을 해서 네. 좋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기를 다지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났죠?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겠군요. 근데 뭐 조경태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우리가 뭐 만찬 얘기는 안 했어라고 하지만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차만 마시고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또 추경호 원내대표랑 만찬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면서요?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성토 대회. 추경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추경호 원내대표 나빠. 이러한 성토 대회가 내용의 주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만났을 때의 주요 메시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났을 때의 주요 메시지가 어떻게 달랐느냐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 확대 당직자 회의 한동훈 대표 주재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관련해서 국민 요구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요구하면서 작심 발언을 했고 그 그렇죠. 이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화합하자 하나로 뭉치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께서라는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빨리 도입을 해라.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거는 원내 일이에요. 당대표 일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백브리핑에서 받아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분열보다도 어찌 보면 당내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과 분란이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오늘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11월 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고 욕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 안 하면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는 하는 순간 이거는 희석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다. 우리는 당론이 아니다. 이래버리게 되면 완전히 당은 난장판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다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대리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앵커님 이렇게 딱 차만 마시고 가는데 이게 적군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지금 내가 말이야 원래 당초에 중진 의원들하고 좀 저녁 약속을 했는데 한 대표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좀 저녁 좀 같이 먹고 가는 거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그래 너 잘 가 안녕 나는 중진호하고 먹을게 그러다가 추경호 원내대표 오라고 해야지 이거는 뭐예요. 당을 완벽하게 갈라치게 하겠다. 한동훈 너는 당대표로 인정 못하겠어.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만남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무엇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게 윤석열 대통령 화를 더 돋고 왔대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만찬하는 날 그날 아침에 그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강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격앙돼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회담합시다라고 한 것을 3시간 만에 오케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만나라고 온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그걸 오케이를 했어? 나 만나기 전에? 내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거 더 이제 화났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간계를 던진 거 아니냐. 좀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절묘한 시점에, 절묘한 타이밍에 이러한 제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도했든 안 했든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쳤겠군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와 예산 처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원내대표가 처리를 하지. 근데 이 네.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고 한 것은 좀 여권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좀 강한 것 같고, 그것이 뭐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의료 대란, 민생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가 상당히 좀 위험도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큰 틀 차원에서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 당의 대표가 만나는 게 너무 낯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자주 만나야죠. 예, 그래야 이제 일이 되니까. 그럼요. 예,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는 요즘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거 포함해서 네.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네. 강혜경 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네. 법사위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증인 채택은 왜 했습니까? 증인 채택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폭로에 그 중요한 제보자가 이제 강혜경 씨고, 네. 강혜경 씨도 본인이 국감장에 나가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어떠한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싶어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선, 명태균 뭐 이런 분들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언대에 서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볼 때는 이제 사실관계는 물론 확인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네. 강하게 발언을 하더군요. 용기 있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네. 저건 대단히 용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보셨어요, 한번? 상임위원장 저 자리? 저는 이제 국회 있으면서 많이 가봤는데 네. 뒤에 배석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상당히 좀 엄숙하고 분위기가 아주 짓눌려요. 네. 근데 거기서 많은 의원들과 취재진들과 보좌진들과 다른 직인들이 보는 데서 본인 얘기를 저렇게 용감하게 가감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강혜경 씨도 상당히 내공과 멘탈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이 잘못된 것을 국민 앞에 좀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거짓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돼 있다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서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에 예. 신빙성 아무래도 좀 있다. 이쪽으로 좀 봐야 되겠군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했고, 그 증언에 걸맞는 명태균 씨와의 이제 통화 음성 파일을 좀 더 많이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뭐 주술적인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예. 이러한 증언도 했고, 근데 상당히 우리가 주목했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뭐 행완이와 운영에 증인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대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영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혹시 주술적인 이런 또 시각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주술적인, 영적인, 뭐 역술적인 이런 데 좀 도 같은 분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역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그거 다 고소하겠다고 막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 꿈속에 저 이런 꿈 꿨거든요, 여사님.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이런 내용이 주로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역술이나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지,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강혜영 씨 같은 경우도 어떤 예지력은 있는 것 같다, 명태균 씨가. 그런 식의 증언도 했습니다. 예.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 화면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왜 공개했답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더 믿게 됐다, 신뢰하게 됐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국사를 논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냥 정말 김건희 여사가 나를 철석같이 믿고 여러 가지 국정과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 나눴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허투루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자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공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뭐 오빠가 누구야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명태균 씨의 의도는 더 많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지 마. 이러한 강력한 항변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네. 명태균 씨가 하찮은 사람이야,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친밀도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됐나 안 된다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맞습니다.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맞습니다. 자꾸 명태균 씨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 친해, 내 말 이렇게 잘 들었어,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무시당하는 거를 상당히 정말 싫어한대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찮고 뻥꾼이고 허풍쟁이고 과대망상증 환자고 네가 뭘 알아? 너 제대로 여론조사 공부도 안 했지? 너 제대로 정치 공부도 안 했잖아. 네가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막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예. 공격적인 반응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성격인 것 같고 또 자신이 대단히 좀 여론조사를 통한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정치 전문가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부터 계속 여론 조작을 한 명태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명태균 씨가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론 조작 부분이거든요.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조작이고 하면 자기의 존재에 근거,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항변하는 것 같아요. 개인 성향이군요.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성격도 있고 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스탠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장외투쟁을 하겠다, 롱패딩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야당이 가장 힘이 센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과 또 명태균 씨의 잘잘못을 밝혀낼 수 있는 현실적인 입법의 권한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장애로 나가서 국민을 선동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11월 15일 날 또 25일 날 본인 1심 판결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심을 좀 돌리려고 저렇게 장애투쟁하는구나,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투쟁보다는 장래투쟁 하시라. 국회 내에서 보다 더 능력 있는 또 활동력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권의 잘잘못을 가리면 되죠. 지금은 장애투쟁할 곳이 아니다. 장애투쟁은요 정말 힘없고 약하고 국회에 권한이 없는 소수 야당이 최후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저렇게 막강한 입법 권한이 있는 다수당이 할 일은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